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땡땡이님의 시들무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요, 어느 노숙인 분의 이야기예요. 정말 특이하죠?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한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 땡땡이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어이구, 되게 조용하게 얘기하시네요. 밤이 늦었잖아요. 원래 밤에는 스푼 라디오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땡땡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좀 특이하긴 해요. 어느 노숙인에 그렇죠.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예, 저도 좀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일반적으로 겪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여러 차례 이제 많이 했는데 풀리지 않는 의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제 얘기 들으시고 또 들으시는 분들 제 생각도 의견도? 좀 저도 들어보고 할 겸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의문점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드는 기묘하면서 미스테리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좀 이런 느낌이네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땡땡이님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땡땡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노숙인 분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인데 시간도 되게 많이 지났어요. 한 20년이 좀 더 지났죠. 저녁 때 친구들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술 한잔 마시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막차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한테 좀 태워다 달라고 했어요. 집으로 가는 방향까지. 저는 그때 인천에 살고 있어가지고 1호선을 타려면 서울역이 그나마 이제 동선에서 제일 맞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역 앞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제 전화통화를 좀 하고 지인들하고 오늘 뭐 여기서 이렇게 묵게 됐다. 이런 뭐 시시콜콜한 얘기를 좀 하고 목욕탕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가서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이제 인천으로 다시 가려고 하던 참이에요. 근데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PC방이 있어가지고 PC방에서 이제 게임이나 좀 더 하다가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PC방을 들어갔는데 지갑을 이제 전화박스 위에다가 올려둔 거죠. 옛날엔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다시 이제 전화박스 앞으로 갔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전화박스를 갔는데 지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낭패다 하고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와요. 안경테는 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로 붙이고 좀 추레한데 지갑 잃어버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더니 지갑 어떤 거 잊어버렸냐고 되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 가죽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맞네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이제 전 PC방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되게 조곤조곤한 말투로 지갑도 찾아드리고 했는데 소주 한 잔 사 먹게 2,000원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례비를. 예, 근데 여름이기는 했는데 또 새벽이니까 좀 춥잖아요. 춥기도 하고 그래서 2,000원만 드리고 오기는 조금 그래서 편의점으로 같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컵라면하고 뭐 편육 같은 거 담배 못 피시냐고 물어봐서 술상을 차려드리고 음료수를 저도 옆에서 같이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오고 가는 대화가 조금 있었는데 말투가 되게 이렇게 교양 있고 엄청 지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그냥 일반 노숙자 분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취해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었구나. 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뭐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교육자 집안에서 이렇게 컸고 엄마 아버지는 좀 공인중개사를 크게 하셨었다. 그리고 어디 모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모 대학교 교직원으로 스카우트 돼서 가서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좀 평탄하게 되게 잘 살고 있었던 분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일찍 뒷산에 좀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산을 평소에는 낮에 자주 올라갔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새벽 5시 정도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내려와서 딱 밥을 먹고 출근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산에를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정상까지 뚜벅뚜벅 올라가서 이제 뭐 나무들도 보고 뭐 기분 좋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했었는데 내려오면서 봤는데
이렇게 터벅터벅 산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하얀 버섯들이 많이 있었대요, 바닥에 올라갈 때는. 예? 근데 어느 순간 그 버섯이 다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를 자각하고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봤는데 길이 완전히 그냥 한 뼘 반 정도 되는 좁은 길인데 산등성이를 타고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예. 그런 길이더래요. 거기를 내려가고 있는데 앞에를 보니까 무슨 덤불 같은 걸로 이렇게 다 길이 막혀 있고 앞으로 더는 내려가는 길이 없더래요. 근데 덤불만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헤집어 봤는데 뒤에 공터가 보이더래요, 덤불 뒤에. 그래서 덤불을 비집고 들어갔는데 공공묘지는 아니고 이렇게 묘지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묘지가 한 7개, 8개 정도 이렇게 있더래요. 거기를 그냥 지나가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더 길도 없고 그때부터 조금씩 무서워지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덤불을 이제 반대쪽으로 해서 다시 열고 그 좁은 길을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밑으로는 완전히 경사진 내리막이고 위로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을 돌면서 올라가는 길이니까 네. 위로도 마찬가지로 절벽 같은 그런 구조였대요. 거기를 이제 안 무섭다 하고 올라가는데 어디서 바스락 소리가 나더래요. 옆으로 이제 내리막 쪽으로 얼굴을 싹 돌렸는데 검은색 블라우스에 빨간 치마를 입은 여자가 어머. 얼굴이 너무 하얗더래요. 근데 예. 화분에 넣는 검은 흙 있잖아요. 그런 흙이 얼굴에 잔뜩 묻어있는 상태로 나무 뒤로 한 발 쓱 들어가더래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뭘 잘못 봤구나 싶어서 계속 그냥 걸어갔대요. 좀 빠른 걸음으로. 근데 또 반대쪽에서 바스락거려서 봤는데 반대쪽으로 또 이 옆으로 흘려서 보니까 또 그쪽으로 들어가더래요. 그 여자가? 예, 그래서 더 빨리 막 걷고 있는데 갑자기 막 파르르 소리가 막 바삭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쪽으로 눈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아래쪽 절벽에서 절벽을 타고 옆으로 막 오면서 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상태로 막 뛰어오면서 다리를 자꾸 잡아채려고 막 화난 얼굴로 다리를 막 잡아채더래요, 계속.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반대쪽에서 막 뛰어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귀신이 사람을 죽일 땐 꼭 이렇게 죽이는가 보다 싶더래요. 예. 그렇게 막 뛰어 올라가다가 다리를 헛디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밑으로 굴렀대요. 어머. 막 굴러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 민가 같은데 이제 공장 부지 같은데 이제 떨어졌대요. 네. 펜스 안쪽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차로 갈 수는 없고 하니까 그 공장에 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병원을 갔대요. 119를 불러서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이빨도 깨져 있고 눈두덩이고 뭐 어깨고 뭐 몸을 많이 다쳤대요. 그래서 네. 하루 정도 이제 입원을 좀 해가지고 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그 여자가 계속 보이더래요. 뭐 어떤 날은 자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잘 살아? 이러면서 자꾸 몸을 칼로 써는 신용을 자꾸 하더래요. 어머. 발밑에서부터 계속. 그리고 어느 날은 빗길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터널 앞에 바위에 비가 그렇게 오는데 검은 블라우스에 굵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더래요. 바위 위에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건 앞을 봐야 되겠다 하고 앞을 봤는데 옆에 계속 있으니까 지나가는 동선으로 이렇게 보다가 앞차를 그냥 박아버려가지고 그 뒤로도 계속 안 좋은 일이 엄청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죽이려고 하네 진짜.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더래요. 그래서 뭐 집에서만 자면 자꾸 나타나고 정신병원에 이 사람이 입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해가지고 복도를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문 앞에서 이게 문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방마다 낮에는. 문에서 어떤 여자가 머리를 옆으로 쓱 내미는데 바닥을 보니까 검은 물이 머리에서 막 떨어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여기 왜 이러지 하고 봤는데 그 여자가 나온 데를 봤는데 열린 문이 아니고 문을 열어놓은 뒤쪽인 거예요. 벽이죠, 벽. 네. 그런 얘기들을 막 해주면서 계속 나타난대요. 예.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렇게 잘 살면 어떡하냐 하면서 계속 나타나서 술을 자꾸 마시다 보니까 가정도 잃고 이 사람 계속 밖으로 떠돌면서 이렇게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노숙인이 되셨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저는 진짜 무서웠는데요. 예.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저한테 예. 제가 이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볼게요. 너무 조곤조곤한 말투로 그렇게 막 지적인 교회 오빠 같은 그런 억양으로 예. 욕을 이제 하면서 어설픈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뭐 죽을만 하니까 죽은 거지. 그렇게 죽은 애들이 살아있는 사람 탓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와서 나한테 자꾸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떡합니까?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예. 하면서 그 와중에 갑자기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예. 아니, 개밥 되고 고기밥 됐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그래도 옛날 일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뼈도 다 추리고 그래가지고 묻어줬는데 제가 거기를 다시 가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좀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저한테 그때는 감정이 좀 이렇게 치우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를 다시 가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거 그 산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걔 뼈다고 이렇게 손으로 누르니까 다 깨져요. 그 정도인데 어디서 나타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막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쾌하더라고요.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 장난이라도 심했지 이건. 야, 역시 이런 데 있을 만한 이유가 다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전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얘기를 들은 게 한 3-4시간 가까이를 들었어요. 와.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좀 함축적으로 하려니까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일어났어요. 맞은편에 있다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지나쳐서 서울역 광장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저기 사장님, 제 얘기 어디서 하시면 걔하고 놀러 갈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얘기 하게 되면.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에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그 양반이 계속 안주거리가 됐었죠. 예. 계속 예.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뭐 그렇지. 얘기하고 하면 뭐 그런 사람도 만났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잊혀질 즈음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늦은 점심을 같이 먹자. 집에서 놀다가 점심 먹으러 나가자. 그러고 집에 바래다 줄게.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살던 원룸이 1층 큰 현관은 바깥쪽에 썬팅이 살짝 돼 있고 네. 뒤쪽에 주차장으로 또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건물 뒤쪽 문이.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제가 이제 먼저 내려가서 담배 하나 이제 피고 있으려고 내려갔는데 어떤 추리닝을 입은 사람이 우체통을 막 뒤지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 왜 우체통을 뒤지는 거지 하고 처음엔 이렇게 대놓고 봤는데 우체통에서 지로용지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안경 쓰는 사람들 보면은 안경 올리시면서 인상 쓰시는 거 있잖아요. 아, 코 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예.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이빨이 보이는데 그 사선으로 잘린 이빨이 갑자기 뇌리에 딱 박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자친구한테 올라가서 바로 뒤쪽 문으로 나가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여자친구네 집으로 같이 갔어요. 밥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이제 짐이나 이런 것도 친구들한테 좀 옮겨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본가 쪽으로 가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 우리 집에 온 것 같다.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지? 예. 그랬는데 이제 지갑을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면허증 뒤쪽에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넣어놨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더라고요. 아, 그 주소 있잖아. 다행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주소는 있는데 호수가 없으니까 호수를 찾으려고 이 사람이 우체통을 제 이름 있는 그 지로용지를 보려고 우체통을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때 이후로는 그 집을 그냥 아예 안 들어갔어요. 예. 안 들어가고 누구한테 뭐 네가 월세만 주고 살아라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계약 기간도 오래 남아서 집도 그냥 보증금 있는 대로 까시고 놔두세요. 그러고 저는 이제 직장을 옮겨가지고 그 사이에 용인으로 가서 그쪽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 또 다른 지방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문이 안 풀리는 거는 네. 그 사람이 왜 제 신분증을 왜 뺐을까? 저한테 뭐 그런 얘기 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자기가 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저하고 아무 연관도 없었는데 지갑에 있는 돈은 한 푼도 다 손 안 대고 예. 주민등록증만 이렇게 뺐어요. 그 사람이. 그게 너무 저도 의문이 갔던 그런 일이에요. 그러게, 그것만 왜 뺐을까? 그게 너무 저도 무서워서 저는 사실 다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노숙인 분이 그 뒤에 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하나요?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좀 폭력적이고 괜찮아요. 폭력적인 거는 좀 돌려서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죠. 그 사람이 이제 제 생각인데 네. 약간 여성 편력이나 이런 게 엄청 심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교직원을 하면서 여대생들을 이제 많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네. 그 중에 이제 공부도 좀 잘하고 좀 네. 특출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자기 와이프를 엄청 사랑한대요. 근데 그런 이제 와이프 특징이나 이런 걸 얘기해 줄 때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제 와이프가요 가슴이 E컵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관련된 얘기를 더 과시하는구나. 네, 그렇죠. 뭔가 좀 이질감이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 다 하면 좀 너무 심한 그 이제 얘기를 여자가 하는데. 정말 그냥 그런 얘기를 무용담처럼 얘기를 했어요. 예. 술을 좀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약간 이상하다, 진짜 미친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학생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자기를 이제 압박을 해오고 학교에다 다 말하겠다, 너희 와이프한테도 다 말을 하겠다, 너희 가정 깨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내가 이뤄놓은 걸 내가 이만큼 이뤄놨는데 네가 내 이런 성공적인 삶을 깨려고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사실은 좀 해치려는 마음을 가졌대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디서 만나 이것까지만 하고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여자분이. 그래서 그날 칼을 샀는데 자기는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 칼을 세트로 샀대요. 하나만 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날 만나서 차 안에 태워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처음엔 얘기를 했는데 네. 야, 다 필요 없고 나는 이제 학교에다가도 다 알릴 거고 너희 와이프한테도 다 알릴 거야. 그래서 내리려는 사람을 해친 건데 좀 너무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쳤어요? 그 사람이 해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했어요. 와.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칼국수 한 그릇 먹었대요.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기름을 넣으려고 자유로에 갔는데 자유로에 있는 주유소를 갔는데 예. 숨을 쉬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예. 차에 태운 상태로 기름을 넣고 집 앞에 칼국수집 가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그 아파트 보면 공용으로 쓰는 창고가 있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요. 여행 가방 들어가 봤냐고. 예. 여행 가방에 들어가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꽉 찬다고. 그래서 거기 창고에 뒀다가 나중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식으로 이건 그 사람이 이렇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네. 사내도 유기하고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어디 뉴스에서도 본 적 없고 네.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사람이 저희 집 앞에 와서 우체통을 뒤지고 있는 걸 보니까 무섭지. 예,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네요. 지금 그 노숙인 분이랑 편의점에 앉아서 얘기를 막 나눴는데 처음에는 그냥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말을 해주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귀신 본 얘기 이런 거 해주다가 점점 감정이 좀 복받치는 것처럼 하면서 이 말도 과격해지고 좀 그 여자분을 탓하는, 그냥 자기는 죄책감 이런 거 없는데 그냥 솔직히 막말로 죽을만 하니까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면서도 좀 많이 떨리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얘기를 두 번에 좀 나눠서 썼는데 괜찮아요. 이게 또 긴장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땡땡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결국에는 그 노숙인 분이 얘기를 한 게 진짜일지 가짜일지 몰라요. 그렇죠.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제가 저도 사람을 좀 해했거든요. 이러면 그걸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렇죠. 그 얘기 자체가 기괴하면서 디테일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집에 찾아온 거 자체가 저한테는 제일 무서운 일이었죠. 그 전까지는 제가 별로 그렇게 무섭다 이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렇지. 예. 얼굴도 잊어버렸었으니까. 근데 사선으로 이빨이 두 개가, 앞니 두 개가 사선으로 이렇게 깨지진 않잖아요, 잘. 그렇죠. 쉽지 근데 않지. 그게 너무 특이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빨을 보는 순간 그냥 완전히 등에 완전히 소름이 막 돋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진짜 잘못되겠다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엔 이런 거 얘기할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얘기했다가 또 진짜 주소까지 아는데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소름이 끼치냐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였어도 얘기해도 뭔가 내 자랑은 되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뭐야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을 해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제정신이냐고요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그때 당시에는 뭐 무슨 사이코패스 이런 것도 없을 때라서 그런 개념도 없을 때였거든요. 완전히 왔지 생각을 해봐요. 그냥 무서웠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아니 멀쩡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겠냐고요. 와 그런 어느 노숙인의 이야기를 들었구나. 그것도 직접. 예. 그래요. 일단은 땡땡이님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다 그러기엔 너무 디테일하다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 여자 귀신이랑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그리고 직접 찾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찾아왔을까? 진짜 해하려고 찾아왔을까? 그것도 저는 궁금하네. 그 여자애랑 놀러 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직도 이렇게 좀 보고 있지 않나 네.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제가 도저히 안 풀리는 건 뭐 신분증이죠. 그렇죠. 그거 왜 가져갔을까? 네. 처음부터. 저한테 애초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저하고 그런 자리가 뭐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제가 그냥 2,000원만 드리고 그냥 갔을 수도 있고 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드리고 갔을 수도 있는데 그 신분증을 도대체 왜 뺐을까? 지금은 그렇죠. 그냥 네. 차라리 지갑을 가져가고 말지. 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신분증을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했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찾아왔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인천에서 다시 이렇게 봤다는 게 우체통을 이렇게 막 뒤지고 있는 그 사람 표정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죠. 그리고 더 소름 끼쳤던 거는 조곤조곤한 말투였다며요. 그때 그랬거든요. 좀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뭐 가수 그 이석훈 씨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오. 생긴 건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정말 한 65kg 정도? 호리호리하네. 예. 저는 체격도 그 사람보다 월등히 되게 좋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서늘해요. 지금도. 그러네요. 예. 자, 오늘 땡땡이님께서 그 당시 기억을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아직까지도 섬뜩한 그런 기억이 남아 있으실 텐데 그래도 많이 떨리는 그 와중에도 이야기 정말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이야기는 올라가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기실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땡땡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도대체 뭘까? 이 이야기를 전부 다 들으신 여러분들은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도대체 뭐였을까? 좀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댓글이 있을까? 궁금해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댓글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